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수혜주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4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회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름이 좀 거룩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요. 자,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 SI,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하고요. IT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장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I라는 거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트라고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외주해주는 거죠. 삼성그룹으로 치면 뭐 SDS하고 좀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년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 IT 아웃소싱 쪽으로요. 매출 보면 21년에 매출이 한 9,840억 정도 나왔고요. 자, 22년에는 1조 460억 정도로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 쪽은 21년에 7,45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22년에는 한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캐시카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계속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현대차가 계속 자율주행차 레벨이 높아질수록 계속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의 업사이드는 결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 회사가 하고 싶은 거는 테슬라 같은 OTA입니다. OTA.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자,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량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죠. 현대차도 이걸 하고 싶겠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OTA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밖에 없고요. 그 OTA를 하기 위한 준비 사전 작업들이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21년에는 매출이 한 2,72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자, 22년에는 4,740억. 성장률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주가를 끌고 가는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 부분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 비중으로 보면요. ITO 쪽이 한 22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49%, 한 50% 정도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SI 쪽이 한 37%,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한 14%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주 구성이 현대차 쪽이 현대차가 31.6%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 그리고 기아차가 16%, 그리고 정인성 회장이 6%. 주주 구성만 봐도 이게 얼마나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 기업인지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OTA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칩 설계까지 내재화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니까 투자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계속 고도화될수록 이 회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장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전장 부품도 같이 커집니다. 전장 부품이 같이 커지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해야 되는 니즈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OTA를 하려면요. 어떤 이게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OS부터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 기존 자동차 구조를 한번 볼게요. 기존 자동차는 미니멈 뭐 한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MCU라고 그러죠. MCU. 그죠? MCU하고 여러 가지 센서들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기존 자동차는 분산형입니다. 분산형이고요. 자, OTA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MCU 구조에서요. DCU로 바뀌어야 돼요.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 요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리고 이거는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요,
이번에 차량 반도체가 쇼티지 난 게 요거죠. 요거 때문에 쇼티지가 나서 차량이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테슬라는 왜 차량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을까요? 왜냐면 얘들은 직접 다 설계해서요. 직접 설계해서 세 개의 DCU에다가 이거를 통합 모듈 제어를 가지고요. 통합 모듈을 가지고 이걸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OTA를 하려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직접 칩 설계를 하려는 니즈가 강해지는 거고요. 최근에 뭐 DB 하이텍 인수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잖아요. DB 하이텍을 인수할 만한 니즈도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자율주행적 OTA를 하려면 칩을 내재화해야 되고 AP를 내재화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아주 하이엔드의 칩은 아니겠죠. 하이엔드 AP 수준의 칩들은 엔비디아라든지 모비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차적인 칩들은 직접 설계를 해야지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이 높은 거고요. 자, 21년 전망치. 자, 매출 2조입니다. 2조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960억 정도 추정되고 있고, 자, 22년 전망치입니다. 22년 전망치가 2조 3천억,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을 보면요. 시총을 보면 지금 시총이 거의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싸지 않아요. 그죠?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MC넥스입니다. MC넥스고요. 모바일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죠. 네,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고, 그리고 전장 카메라, 그죠? 전장 카메라 많이 합니다. 전장 카메라 많이 하고 있고, 생체 인식, 지문, 홍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모바일 쪽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와 똑같아요. 삼성전자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삼성전자 물량이 올해 한 4천만 대 이상 작년 대비해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저가 쪽 라인업을 하는 파트론하고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전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EGMP에 빌트인이 됐죠. 전기차 모듈입니다. 현대 기아차, 그죠? EGMP 쪽에 빌트인이 돼서 지금 누적 수주가 1.5조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비라이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라이하고 200만 화소 카메라 표준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카는 요즘은 좀 조용한데 결국 전장 카메라 쪽을 워낙 또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슈가 다시 또 재부각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DCU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DCU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 현대 오토웨버 하면서 이야기했죠. DCU 쪽을 하는데요. 자, 모든 DCU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특화된 것. 카메라 센서 쪽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매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년 지금 전망치가 매출 9,950억,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망치가 매출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올해 전장 카메라 40% 이상 성장하거든요. YOY로. 이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카메라도 굉장히 물량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인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삼령 케블이라는 회사로, 케이블도 아니고 케블입니다, 여러분. 케블로 196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자, 인팩이라는 사명으로 사명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회사고요. 원래는 뭐 케이블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류들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원래 내연기관차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았었는데요. 자, 15년부터요.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 굉장히 많이 해서 200명 정도의 우수 인력들을 모아서요. 계속 친환경차 쪽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노력의 결실이 나타났고요. 자,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부품을 납품했고요.
친환경 차량 부품을 납품했고, 자, 이 회사의 포인트는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뭐냐면 그냥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이 있고요. 자, 요게 내마모성이나 내화학성, 내열성 뭐 이런 것들이 특성이 좋은 것들을 특성이 좋은 플라스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고, 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훨씬 좋은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은 뭐 페트 같은 것들, 폴리프로필렌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독일의 랑세스라는 회사고요. 듀레탄 소재를 가지고요. 전기차용 하우징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듈에 대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듈 부품. 듀레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요걸 가지고 상용화를 했고요. 최근에 뭐 루시드 관련 수혜주로 부품이 납품됐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한번 빵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 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관련 부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 회사를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자꾸 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화재에 막 안정성이 떨어지죠. 안정성이 왜 떨어집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에너지 밀도하고 안정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급차나, 그죠? 고급 전기차나 아니면 UAM 같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죠?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이제 전기차나 UAM 이런 쪽도 좋은데요. 우주 항공 쪽, 기체 이런 쪽이죠. 듀레탄이라는 소재가요. 일단 800V의 전압을 견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절연 효과 좋고 가볍고요. 내열성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지금 추정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매출은 4,4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40억 정도, 130억, 14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한 가이던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Q, 2Q 정도를 보면 매출 한 1,000억 정도에, 그죠? 매출 1,000억 조금 넘기도 하고 영업이익 한 40억 정도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40억 정도 나오는 구조였는데, 자, 3Q가 확 빠졌어요. 매출은 한 1,300억까지 나왔습니다. 1,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억 5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쇼크 나서 주가가 확 밀렸는데요. 자, 그거는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 부품 중심에서 친환경차로 시프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자, 제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천 사업장이 있고요. 제천 사업장이 자, 올해 9월 완공입니다. 9월 완공이고 여기 투입된 돈이 238억입니다. 그리고 충주 사업장이 또 있어요. 바로 또 캐파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155억 정도 투자됐고요. 요거는 23년 11월 완공입니다. 9월 완공되면 올 연말쯤에는 요 신규 공장에 매출이 반영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업사이드 충분하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주가 변동성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네 번째 마지막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해성DS입니다.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는 리드 프레임, 그죠? 리드 프레임을 하고, 자, 여기 한 70% 비중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기판, 여기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플립칩 BGA 같이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파인 피치 BGA 같은 거. 이거는 약간 와이어 본딩하고 볼그리드 어레이 이런 것들로 하는 이제 것들인데 아주 하이엔드 쪽은 아니지만 요건 아닙니다. 네, 이런 쪽 하이엔드를 안 하고 요런 쪽 리드 프레임 요런 쪽을 하는데 굉장히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회사고요. 올해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정말 추정치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 상향 조정됐었고요. 실제로 자, 어제 잠정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6,554억, 영업이익이 863억.
원래 당초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500억도 안 됐었는데 자, 이만큼 이렇게 해서 자, 실적이 전망치도 아닙니다. 예, 실적 나온 거고요. 자, 22년 추정치는 지금 7,400억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9,820억입니다. 네, 지금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실적 땡겨오면 이제 아직까지 쌉니다. 그리고 차량 반도체 쪽이 계속 쇼티지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ST 마이크로하고 인피니언 뭐 이런 회사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쇼티지가 풀리더라도 시야를 막 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원가의 중요한 부분인데 구리 가격도 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계속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이 회사를 좀 계속 이렇게 이제 목까지 찼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업사이드 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수적인 회사가 또 500억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투자 캐파의 효과, 캐파 증설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CDAB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깐부님. 깐부님. 예,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 차량용 배기가스 필터 등을 하는 E&D 분석 부탁드립니다. 유미코아와 계약 체결 이후로 주가가 별 볼 일 없어 2차전지 관련사가 맞나 싶습니다. 히토류 등 원가 상승 리스크가 있어도 중국발 원료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E&D 같은 국내사 역할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구체는 포스코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네요. 자, 배기가스 필터도 ESG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마당에 사양산업 취급을 받는 건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다 한 번에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E&D 같은 경우는 저도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컨셉도 맞고요. 네. 앞으로 좀 업사이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는 일단 섹터 자체로 봤을 때 2차전지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 이후 이렇게 흐름들 잘 보시면서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네.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 나시면 또 우리 IT의 신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과 더 핫한 트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주실 건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